안녕하세요. 정근학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 고3에서 걱정돼서 많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실제 입시는 우리 애가 결정을 하고 공부하는 것도 하고 하는데 뒤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것도 현실이어서 수능 한번 잘 보고 대학 가면 제일 좋은 방향이긴 한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도 좀 덜어드릴 겸해서 제가 논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입시가 크게 보면 우리 교과도 있고요, 학종도 있고 논술도 있는데 논술이 제일 관심도 없고 실제 투자 대비 성과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제일 관심을 안 두는 범위이기도 한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제 수업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아실 건 아셔야 돼요. 뭐냐면 입시에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 학종이 제일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걸로 대학을 보내려고 내신도 좀 어느 정도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방향 설정에서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요. 우리 세트 관리도 좀 해야 되고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 다음은 사실은 교과에 원래 그냥 공부 좀 잘하면 내신 잘 받아서 아까 S반 우리 내신 1등급 그리고 수능 100점 목표로 공부한다고 했으니까 잘 쫓아가서 하면 사실 교과로 대학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애들은 대략 한 20% 안쪽에서 교과와 학종이 거의 끝나요. 다른 친구들은 수능 매진해서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고 하는데 그런 애들한테 주어진 게 우리한테 남아있는 카드가 바로 논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논술은 뭐 제가 이제 논리수학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는 상황인데요. 우리 뭐 논술의 정의 또 수능과 논술의 차이, 문제 유형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우리 애들한테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많은 후원도 하고 또 여기 윈터에 또 넣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몸도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실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이걸 보고 우리는 보통 이제 플랜 B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이 설명회를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분명히 모든 애들이 수능을 정말 잘 보고 내신도 원하는 만큼 따서 정말 편하게 대학을 갔으면 하고 원해요. 제 딸도 지금 뭐 대학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특정 과목에서 수능에 3개를 틀렸어요. 그 특정 과목이 제가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왜 아빠는 나한테 수학 능력을 안 줘가지고 이런 낭패를 받게 했냐고 했는데 걔는 다행히도 서울대를 일반 전형으로 써서 수시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저는 너무 힘들고 해서 논술을 좀 했었으면 하고 하는 생각들을 사실 중간에 좀 했어요. 왜냐면 연고대를 좀 논술로 좀 써놓으면 그래도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방향을 처음 잘 잡아서 했던 거고요. 제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 입장에서 제 3자였어요. 제가 신경을 너무 많이 못 써줘서 속상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또 다 따라주지도 않는 것도 있으니까 먼저 아시고 그러한 정보를 그냥 제 3자 입장에 전달해주고 제가 애들하고 상담할 수 있게만 해주시는 게 일단 좋겠다. 그런 정보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논술 전형에서는요. 감사합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100% 전형이 최근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위권 학생 연대, 한양대 물론 수능 최저는 있습니다만 수능 최저는 그 수능 성적을 받아서 그 학교에 정시로 갈 수 있는 성적은 아닌 적당한 자격 수준이기 때문에 논술 100% 전형 그만큼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내신에 조금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으면 힘들다 하더라도 내신의 실질 반영률 여기 보시면 지금 중앙대 걸 예를 들어서 보이는데요. 중앙대가 교과 20%를 반영하는 논술 전형이거든요. 근데 7등급도 19.2점을 줘요. 그러면 1등급 20점. 물론 1등급이 중앙대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3등급부터 하는 거니까 차이가 0.64점밖에 안 되는 거죠. 점수 차이를 이만큼밖에 안 두는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이라면 전부 다 논술 전형에 기회를 한번 주겠다라고 하는 전형이에요. 그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는 뭐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당연히 수능 잘 보고 가는 그리고 뒤에 가서 또 다른 예를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위권 학생들 여기 경희대, 이화여대, 동국대, 동국대 이 정도 하면은 지금
2합 5가 수능 최저거든요. 그럼 2합 5 정도 하면은 그냥 저 학교에서 보통 학생들이 2합 5 하면 다른 것들도 평균적으로 대충 해서 한 2.5 등급 받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중에 수능에서 잘 본 것을 2개를 골라서 만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사실은 하다 보면 저는 제 수학원에 좀 더 수업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는 애들을 보면 대체로 의대를 가겠다고 하는 애들도 4등급 받는 게 한두 과목 있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실제. 이게 수능에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현실인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뭐 일반적인 특징은 이게 수능과 달리 이적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확통과 기하를 좀 포함을 해요. 이것 때문에 사실 부모님도 애들도 모두 다 부담스럽고 공부를 시켜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반전이 있으니까 뒤에 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한양대 논술 경쟁률 이 지금 겁나는 경쟁률이죠, 그죠? 여기 일반적으로 여기 경쟁률 올해 지금 경쟁률인데요. 뭐 건축학도 지금 107.75대 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또 의대는 어마무시하죠. 저 좀 낮은 편이에요. 의대는 보통 뭐 좀 센 데 같은 경우는 600대 1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렇죠. 최종 논술 등록자 평균 점수를 보면 이게 이제 100점 만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90몇 점 되는 데도 있고요. 또 낮은 데는 여기 강학과 같은 경우는 60몇 점에 60몇 점이면 사실 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상당히 낮은 편이잖아요. 우리가 수능에서 60점 맞아서 어느 학교를 갔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논술은 또 그게 또 가능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높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한 70몇 점도 있고요. 근데 참고로 알아주시면은 한양대는 논술 문제가 3개가 출제가 됩니다. 오전, 오후, 1, 오후 2 이렇게 출제가 돼서 문제지가 달라서 난이도 조절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후로 갈수록 문제가 좀 더 어렵고 그래서 점수대가 좀 낮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 상대적인 것만 보시면 여기에서 상대적인 것은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은 점수가 높으면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또 인기가 있고 이 와중에 인기 있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양대 인터카레지 학부는 점수가 상당히 90점대에 가까이 되고요. 간호학과나 식품영양 이런 점수가 조금 낮은 편이다. 거기는 당연히 지원하는 애들이 조금 공부의 입장에서는 보면 좀 낮은데 한양대를 가고 싶다. 이런 애들도 실제로는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양대다 하더라도 점수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들 좀 더 말씀드릴게요. 중앙대입니다. 중앙대인데 우리가 아까 경쟁률이 막 100대 1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을 보면 이게 작년 건데요. 작년에 실제 경쟁률을 보여주려고 제가 중앙대 작년 걸 좀 가져왔습니다. 물리학과를 하나만 보시면 다른 데 다 비슷한 영향인데요. 실제 경쟁률은 64대 1인데 실제 경쟁률이 뭐냐면 수능 최저를 통과한 애들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6분의 1 정도만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원서는 다 쓰고 서울은 가고 싶고 해서 쓰니까 실제 경쟁률은 저렇고요. 또 논술 공부한 애와 하지 않은 애 하면 반은 또 날아갑니다. 우리가 사실 정시에서 원서를 접수했을 때 대략 3대 1에서 5대 1 정도 나오거든요. 특정한 과가 왜 3대 1이 나오냐면 우리가 원서 3장 쓰니까 3대 1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나다군을 쓰는데 나 가고 싶어. 세 군데를 다 찔렀으니까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로 찌르겠죠. 그러면 기본적인 경쟁률이고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든지 간에 실제로 논술이건 정시건 기본은 3대 1은 최소한 나온다. 그리고 동국대도 마찬가지로 이 경쟁률과 실제 경쟁률 있죠. 여기 보시면 대략 6분의 1 정도 되잖아요. 5분의 1에서 6분의 1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엄청 높아서 나 어떡하지? 라고 실제 우리가 걱정을 할 수 있겠지만 시험 보는 애들은 정시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정시는 점수대가 딱 우리가 진학사 보고 몇 칸 나오는지 보고 와서 쓰죠. 그거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별로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입시 상담을. 요즘은 진학사 칸수로 알아서 다 몇 칸 남았냐라고 하는 거 보고 원서를 쓰기 때문에 그거나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의 경쟁률.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2.67대 1이니까요. 그 안에서만 경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실제 제가 사실은 뭐 참고로 알아주세요. 동국대를 논술 전형을 썼을 때 이과 애들이 인서울을 하고 싶다.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라고 했을 때는 동국대는 웬만하면 쓰라고 추천을 해주는 얘기기도 해요. 최저도 잘 못 맞추는데 건동 라인 중에서 점수가 좀 이과적으로는 낮긴 하지만 실제 학생들의 만족도도 되게 높고 합격률은 좋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 뭐 숭실대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애는 더
좋은 데를 보내고 싶고 점수도 잘 받아서 서성한 이상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겠지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6등급까지가 보통의 학교 아까 중대만 보였지만 6등급까지가 내신에서의 점수 차이를 별로 두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6, 7등급 애들은 합격자가 별로 없잖아요. 왜 없겠어요? 라고 지가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은 거기는 안 썼으니까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6, 7등급을 내신을 받는 애들은요 끈기가 별로 없어서 논술을 공부하다고 안 하고 실제 수능을 하다도 포기하는 애들이 솔직히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윈터를 보내는 이유도 윈터에서 이제부터라도 좀 몸을 좀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합격이 안 되는 거지. 실제로 여기 합격 점수들 보시면요 논술 평균 점수를 보세요. 50점이죠, 50점. 50에서 60점. 근데 실제로 수실되는 논술 문제가 다른 학교에 비하면 쉬운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50점이에요. 즉 인서울을 하기 정말 쉬운 전형 중에 하나가 논술력입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세종대도 비슷한 상황인데 요거는 세종대는 여기가 논술이 700점 만점으로 했을 때의 점수고요. 가장 낮은 점수로 합격한 보세요. 수학 통계학과인데 700점 만점에 290점만 학교를 들어갔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를 안 한 애는 합격을 못해요. 저 정도도 공부를 해서 나온 거예요. 적어도 여기는 물론 이제 최고 점수는 그래도 다른 학과보다 높잖아요. 왜냐하면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이 그래도 수학 통계학과에 썼을 거니까 이게 이제 경향인데 그래서 이 점수대가 갑자기 추합이 된다 그러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공부 하나와 하지 않는 애의 이 격차가 우리 논술을 해서 부분 점수를 맞는 연습이 되는 애와 되지 않는 애의 실제로 차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공부의 효과다라는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논술이라고 하는 것도 수능에 보려면 우리 모의고사 보잖아요. 네, 그래서 모의고사가 학교에서 알아서 실시를 해줘요. 2025년이니까 올해 내년에 나오는 것은 3월 4월부터 나오는데 모의논술은 6월 7월에 몰려 있습니다. 6월 평가원 끝나자마자부터 해서 학생들이 학교 찾아다니면서 좀 노력도 하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직접 대학교에 신청을 해서 시험을 보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그렇지 않아도 개인적으로도 받아도 되고요. 나는 시험을 보려고 하는 데가 뭐 건국대인데 경희대인데 다른 날짜를 잘 못 맞췄어. 그러면 다른 학교로 시험을 보시면 돼요. 이게 모의논술이라고 하는 게 시간 맞추는 연습, 답안지 쓰는 연습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니까 아시고 아까 우리가 수능 충족률 있잖아요. 최저학력 기준 맞추는 게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일반적인 사안으로 나와 있는 것 일목요원에게 정리를 좀 했고요.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뒤에서 한 예로 들 걸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9월 4일 날부터 수능 원서 접수 이제 9월부터가 아니에요. 9월 4일 날이 아마 수능 원서 접수 마감이 될 거고요. 9월 2일 날 우리 평가원 시험을 보는데 9월 7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9월 평가원을 딱 보기 전에 수능을 접수를 해서 내가 어떤 과목으로 수능을 응시해야 될 때가 나오고 9월 평가원 점수가 나오면 이걸로 이제 원서를 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교과, 학종, 논술 전부 다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때 원서 어디 쓸지에 대한 상당히 난감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3일밖에 안 되거든요. 서영구 같은 경우 3일이고 다른 데는 4일, 5일 되는 데도 있긴 한데 꽤 월요일부터 월화수가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일정을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입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야 우리가 논술을 할지 논술이 어느 정도 위치에 처리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료논술과 관련된 일정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수원 수투 공통수학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되고요. 3월 모의고사 보고 나면 애들이 이제부터 논술을 한 해와 하지 않은 애는 제 눈에는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다 안 하겠다고요. 수능도 안 됐는데 왜 논술을 해더라고요. 그럼 6월 평가원 되면 또 논술을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내신도 있고 하지만 내신은 솔직히 2학년 1학기 정도 하면 대충 보이잖아요. 절반이 넘어가면 내가 3등급을 맞았는데 그 다음에 엄청 열심히 해서 1등급을 다 맞아도요. 전교 1등을 하지 않으면 1등급 안쪽으로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는 엄청 열심히 한 해가 왔는데 전체 다 종합을 해보면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사실 2학년 1학기 되면 거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또 학종도 대충 아마 여기 대부분 또 일찍 결정이 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애들이 3월 모의고사 보면 잘 본 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도 있겠죠. 잘 본 애도 필요하고 잘 보지 않은 애도 필요한데 이때 조금 미진하다. 그리고 내가 미적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미적이 이제부터 좀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거 공부 좀 하고 6월쯤 해야 되겠다. 6월 평가원 보면 재수생이 들어오니까 또 성적이 안 나오죠. 내 핑계거리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드디어 논술 안 할 핑계거리. 근데 사실 논술을 안 해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부분만 되면 되냐면 내가 입시에 어떤 전략으로 어떠한 원서를 쓸지가 확실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애매하면 안 돼요. 그 애매함이 뭐냐면 다른 건 다 안 되는데 정시, 즉 수능으로만 대학을 가겠어 라는 애는 논술을 무조건 쓰셔야 돼요.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9월 평가원 때 또 가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원서를 쓰게 되잖아요. 9월에서 드디어 최저가 맞춰지면 나 조금만 더 하면 정시로 대학을 갈 것 같으니까 나 힘 빠지게 논술 얘기는 말도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손방을 날리고 들어와요. 그건 최저가 안 되는 애는 어떻게 할까요? 수능 공부 더 해야 되는데 왜 얘기하냐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논술을 피하는 방법들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논술은 왜 필요하냐면 실제 내신이 2.5등급이 넘어가면요. 일단 교과는 아예 안 되잖아요. 서울에서. 그리고 학종도 특별히 관리되어 있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중앙대 이상은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상당히 정말로 편해요. 또 이제 합격 한 애들 중에 애 중에서 내가 논술로 동국대를 합격한 친구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 텐데 그런데도 계속 3월에 피해, 6월에 피해, 9월에 피해 원서 써요. 그런데 몰래 부모님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논술은 한 3개 이상은 다 써놔요. 쓸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 딱 오잖아요. 수능 끝나고 나면 하루짜리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성대가 토요일날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날 목요일이었는데 수능이 끝났으니까 밥 먹고 친구랑 또 한잔하고 집에서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요일날 학교 갔다가 와서 논술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하루 들으면 뭐해? 이래요. 원서는 왜 썼어? 내 6만 원 왜 버린 거야? 그런데 하루 들으면 뭐해? 해놓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 시험이라도 보고 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 시험 보는 연습이라도 돼야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 힘이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한양대를 봐야 되니까 우리가. 어? 근데 시험도 보러 안 가요. 하루 그거 해서 뭐해? 그런데 우리가 성대는 쓴단 말입니다. 성대는 왜 쓰냐면 수원 수투만 나와요. 와, 그럼 이거밖에 안 되겠어? 근데 문제 엄청 어려워요. 어? 의대도 같은 시험지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를 쉽게 내겠어요?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중대도 같은 시험 보는데 중대는요 의대 애들이 99.5점이에요. 합격 점수가 99.5점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성대는 그렇지 않아요. 성대는 의대도 그보다 점수가 좀 낮아요. 즉 문제가 수원 수투지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서값 날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그 다음 주에 또 오면 확통 기하해야 되는데 일주일에서 되겠어? 그 원서값 다 6만원씩 6개 하면 36만원인데 회식하면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안 쓰면 되는데 지금 마음을 결정을 해주십사라고 제가 미리 조금 아픈 현실인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월달에도 시험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10월달에 있는 대표적인 학교가 연대예요. 애들 어쨌든 물어보면 원서 연대를 한번 쓸 것처럼 얘기합니다. 다. 그런데 연대는 참 어렵죠. 내년에는 또 과학도 들어온답니다. 올해까지 수학만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그렇고요. 근데 내용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실험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고요. 논술은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냐라고 해서 제가 쓴 책이거든요. 이게 수리논술 교도정인데 교과서 톡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그냥 똑 한 책이에요. 한 책 하나인데 책이 사실 교보문고에 책을 걸어놓지만 책이 안 나가요. 책을 누가 사서 보겠습니까? 요즘 책을 사서 공부하는 애들 봤나요? 수능도 기출문제집이 없어서 학원을 다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자료들 구하려면 얼마든지 어둠의 영웅을 통해서도 많이 구했는데 학원에서 질문하고 많이 보잖아요. 책을 놨는데 이 책을 누가 사느냐면 수리논술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산대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1년 해봤자 한 50번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판은 개꿀 출판이에요.
재밌죠? 근데 이게 지금 나온 지 책이 3년 됐거든요. 근데 중간에 개정을 한번 했어요. 이게 개정판이고요. 그래서 올해 책을 수련술 파트 1에서 미적까지 나온 책. 기하하고 화통이 나와서 파트 2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이 2권이라고 불편하다고 차 한 권짜리를 산대요, 선생님. 근데 이 책은 지금 이제 재고가 올 6월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6월까지 재고가 남았는데 신기하게 안 내려간 출판사 서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책을 집중해서 이 책을 다 팔고 지금 이 책을 조금 일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선생님들도 강의할 때 편하려고 한 권으로 묶여진 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도 안 해요. 왜 책이 2권인지도 안 하고 개정판이면 개정됐으니까 저기 좋겠지 하고 사는 거예요. 와, 이게 현실입니다. 선생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일단 책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이 책으로 제가 만든 책이니까 해보고요. 그리고 왜 이러지? 전에 거 하나 가야 되는 거. 이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하고 수리 논술을 애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게 부담스럽고 또 수능 공부 잘하면 수능 수학 잘하면 또 논술을 하는데 왜 굳이 이거 시켜야지 안 하는데 수능 잘하는 애 논술 안 써요. 그리고 수능 못하는 애도 논술 안 쓰고요. 근데 논술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논술이라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논술을 안 쓰면 원서를 대학에서 우리한테 준 원서의 개수가 어쨌든 9장이잖아요. 그 중에 3장만 쓰겠다는 소리거든요. 9장은 사실은 다 써야 우리가 몸 만들기 해서 이 윈터 때 여기서 9 to 10 한다고 했잖아요. 공부에 몸만 만들어진다고 해서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솔직하게 논술이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능을 볼 때 내가 이 수능을 망해도 볼 대학이 입시에서 볼 대학이 있다라는 걸 해주는 걸 저는 첫 번째 제가 논술 선생이고 논술 전문 선생이고 학원에 처음 올 때부터도 강남 청솔학원에 논술 선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애들이 좀 적긴 한데 그때는 한 반에 180명씩 수업을 했어요. 그때 왜 그렇게 많이 듣는지 애들이 살기가 편했습니다. 저는. 근데 애들이 그때는 논술을 꼭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잘 먹혔어요. 근데 그게 뭐하고 결과가 되냐면 수능의 범위하고 논술의 범위가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범위가 다르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뭐냐면 오직 수능에만 목숨을 걸어요. 수능을 무조건 잘 봐야 되는데 그럼 긴장감이 더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재수생들은 그걸 알아서 논술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논술도 잘하고요. 수능도 잘 봐요. 그럼 우리 애는 4학년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일단 가장 큰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학종이나 교과는요 쓸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죠. 이거보다 낮게도 안 써. 납부된다고 싫으니까. 그리고 이상도 안 되는지 알기 때문에 안 씁니다. 어차피 맥시멈 중대밖에 안 되는 애가 연대 한번 질러볼까? 절대로 안 해요. 떨어지는 게 100%고 선생님한테 쌍욕 먹었다고 하고 그냥 오게 돼 있어요. 상담도 안 합니다. 지들도 알기 때문에. 근데 논술은요 6장은 둘로 쓸 수 있어요. 수능을 못 보면 갈 수 있는 대학도 있고 수능을 잘 보면 밑에 거 버리고 위에 거 시험을 드디어 나한테 기회가 하나 있다. 난 이번에 시험 봤는데 건대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 그럼 엄마 나 이번에 한양대 시험 보러 갈 거야. 한양대 논술 끌어줘. 그러면 우리가 그 한양대 특강을 등록 안 해줄까요? 줄을 서서라도 등록을 해줄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즉 마지막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예요. 가장 큰 이유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있어야 수능을 잘 보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논술 수업을 하면 제일 마지막에 니네들한테 하는 말이 나는 니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앞으로 다시 보지 말자 라는 말이다 라고 얘기해요. 수능을 잘 보라는 얘기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논술은 수능하고 그 논술 문제를 지금 2개를 지금 놨는데요. 이게 작년 수능인데 저도 수능 수업도 하거든요. 근데 애들 제가 이거를 같은 문제를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질문을 칠판에서만 풀기 한 10번 푼 것 같아요. 들어가는 반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논술형 답안지로 써본 게 얘거든요. 근데 수능을 풀 때는 대충 그래프 그리면 그냥 끝나요. 근데 이런 게 익숙한 애들이 논술을 하면 당연히 부분점수조차도 받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 이걸 하는데 이걸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논리력이 엄청 잘 생겨요. 논리력이.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 킬러 문제를 많이 푸는 애들은 뭐에 집중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빨리 풀지? 에 집중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팁과 요령들만 많이 찾게 돼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논리를 좀 많이 설명을 해주려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논술은 답안지를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답안지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18살, 19살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빈칸 채우기를 띄지 못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논리 따라잡기 해서 논술 답안지를 이렇게 써놓으면 빈칸을 만들어놔요, 처음에는. 그리고 실제로 빈칸을 채워봅니다. 왜냐면 그러면서 이 글을 익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힌트를 좀 준 다음에 어떻게 채울지를 한번 써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학생들이 부분 점수를 받는 포인트를 알아요. 왜 네모칸을 채웠는지. 요즘에는 빈칸 채우기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로 논리에 대한 느낌보다는 그냥 눈치 게임 느낌으로 좀 많이 푸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논리력을 키워놓으면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 하기도 좋고요. 합격 사례, 재밌는 두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동국대 합격한 친구가 제일 엉뚱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요, 오빠가 저한테 논술 수업을 듣고 논술로 대학을 그래도 자기가 시험을 본 것보다 좀 잘 갔어요. 건대에 논술로 합격을 했는데, 원래 쓰면 지방에 가야 되는데 오빠가 논술을 했다고 나도 논술을 좀 해볼까요? 라고 하고 왔어요. 재수학원에 왔어요. 걔는 이제 제가 목동 종로학원에 있을 때 얘기인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논술 자기는 무조건 해야 되겠대요. 근데 봤더니 오빠보다 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상담을 해봐도 그냥 저를 보는 눈이 되게 동료의 눈으로는 봐요. 우리 오빠를 어떻게 해줬지 막 이런 거. 그리고 집에서도 둘밖에 없었는데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오빠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하러 나와갖고, 얘는 현역일 거 아니에요? 이제 여자애였는데, 근데 수업 시간에 30분을 못 버티는 거예요. 논술 수업을 하면 어려운데 하고 자요. 우리 기하고 화통도 해야 되는데 얘를 보내려고 논술을 한다고. 근데 신기한 건 한 번도 수업 빠지지 않아요. 한 번도. 왜냐면 이미 목표가 있었어. 그걸 빠지면은 이제 집에서 지원을 안 해주기도 했는지, 이게 되게 신기한데, 저도 듣지 마! 라는 말을 막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다는 못하고, 그래서 좀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오빠도 부르기도 했어요, 전화해서. 야, 네 동생 좀 어떻게 해봐. 근데 나이 차이가 나니까, 함부로는 안 하고, 나이 차이가 붙어 있으면 또 욕하고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잘 타이르더라고. 데리고 와서 밥도 사먹이고, 넣어보내서, 이 친구가 정말 이 최저 맞추기에 딱 요거 가지고 맞췄거든요. 요거 가지고 어떻게 3등급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 했어. 근데 영어는 한번 해놓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최저는 맞추겠다. 그래서 어디서 넌 딴 데 생각도 하지 마. 오빠 건대 썼으니까 저 건대 쓸래. 써. 근데 동국대는 무조건 써. 라고 했거든요. 동국대를 썼더니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부분 점수를 잘 받아서 합격한 케이스예요. 동국대가 재질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게 그거를 훈련을 하니까 점수가 되게 점수 좀 사실 낮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 동국대 쓰고 다 같은 거 쓰면 얘들이 합격 못하니까 잘 분배해서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연대 한 이 친구. 이 친구는 수학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연대를 합격할 정도니까 수학을 안 좋아하면 안 되겠죠. 수학을 좋아하는데 근자감이 정말 탁월해요. 일반고에 나왔는데 어떻게 탁월하냐면, 자기는 모의고사를 볼 때 한국사 있잖아요. 한국사는 시험지를 받자마자 자기 학번과 이름 쓰고 한 번으로 찍고 엎드려 사요. 너 언제 한국사 할래? 자기는 9월 끝나고 나서 잠깐 보면 된대. 와, 그래요. 근데 모의고사가 들쑥날쑥해요. 그런 애들은 감정의 기복도 좀 심해서.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모의 논술을 내가 어디 거 봐라 라고 하면 항상 다 가서 봤고요. 심지어 제 논술 하나로 부족하다고 해서 논술로 내가 가겠다고 마음을 먹긴 먹었는 거예요. 근처에 있는 학원 또 다녔어요. 학원을 다니면서 저한테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거 배웠어요 라고 항상 검사를 받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일반고 때 사실은 연대를 논술로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도 합격 점수는 솔직히 얘기하면 60점이 넘지 않아요. 60점 언저리면 웬만하면 합격해요, 진짜. 그러니까 감정하고 뭐하고 이렇게 다 까면 그렇게 문제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날고 긴장하는 애들만 모여서 우리 애가 합격을 못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써보는 거예요. 최저 없으니까.
아 연대 쓴답니다. 이런 거죠. 이게 좀 아니죠. 네. 배터리가 또 없어서 제가 이걸로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성공률의 핵심 조언은 논술은 제가 애들 공부할 때 있잖아요. 고3 애들 논술 선생님들한테는 애들을 이렇게 맡겨 상담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전반적인 입시 얘기를 해줘요. 논술만 해라. 솔직히 그 얘기를 안 해요. 논술만 하라 해도 얘한테 도움 안 되는 거 다 알고 논술만 하지 않아요. 아까 저 연대단에 있었잖아요. 걔를 제외하고는 그냥 논술은 첫째는 약간 폼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해소용이 돼요. 스트레스 해소용인 친구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여기 없었는데 중대 의대가 친구예요. 그 친구가 하나고 나왔는데 목동동에 있을 때 여전히 걔가 재수하러 왔어요. 근데 시험을 보면 목동동 1등이에요. 항상 1등. 넌 다 맞아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6월 평가가 끝나고 거의 다 맞았거든요. 공부할 게 없잖아요. 재미없고 어려운 문제 킬러만 풀어. 그러니까 풀기 싫다고 논술을 이렇게 봤더니 논술 강좌가 깔려있는 거예요. 제가 정규 수업 들어갔었는데 논술 와가지고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저랑 이게 티키타카도 잘 되고 답안지 써봐 그러면 답안지 되게 예쁘게 잘 쓰고 그래서 제가 9월 평가원 딱 보기 전에 넌 지금부터 논술하지 마. 너 수능 다 맞아야 돼 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그때 걔는 그걸로 해소를 했어요. 6, 7, 8, 3개월을 이게 논리를 이런 게 있었군요 라고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한테 수능에 대한 논리력이 그때 좀 생겼다고 하고 결국은 시험 엄청 잘 봐서 나중에는 이제 합천대의대하고 그 중앙대의대 두 개를 했는데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중앙대의대를 갔어요. 왜 뭐 이제 지가 좋았을 때는 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처음부터 논술은 꾸준히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학생이 자습시간이 일주일에 50시간 나와야 돼요. 근데 50시간은 기본으로 나와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하냐면 나이트 테나면 무조건 나오는데 그것은 그 방학 때고요. 방학 때 말고 평일에도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하면 6시간이거든요. 집에 와서 좀 하고 중간에 밥 먹는 시간도 있고 뭐 있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평일에 우리가 하루에 한 6시간씩은 공부하고요. 그러면 6, 5, 30 하고 주중에 그러니까 주말에 각각 10시간씩 공부하면 딱 50시간 나와요. 50시간 안 나오면 너는 수험생도 아니라고 제가 뭐라고 합니다. 실제. 근데 그 중에 5시간만 뺐어요. 원서 6장을 쓰는데 5시간 안 합니다. 5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수업 4시간 듣고 1시간 복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능을 하려고 그 중3 여름방학 때부터 우리가 보통 고등선행을 하죠.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해서 수능을 해도 잘 안 나오는 걸 논술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딱 1년 하면 원하는 결과보다 훨씬 더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논술이에요. 가성비가 제일 좋은 전형입니다. 다만 힘들죠. 새로 하는 걸 하려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힘이 필요하고요. 그보다 더한 건 사실은 애들하고 저하고 만나야 돼요. 만나야 이 얘기가 설득이 되지 부모님 입장에서 뭐 여기 등록해놨다고 해서 실제로 애들이 잘 따라와서 수업 듣지 않잖아요. 네. 실제로 일요일날 아침에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안 돼서 일요일 오후로 바꿨습니다. 일요일 오전 했더니 애들이 그래요? 예. 그리고 아까 실제 경쟁률 말씀드렸죠? 50대 1, 100대 1 막 이러는데 6분의 1로 푹 줄어들고요. 실제 경쟁률 보통 그래서 한 15대 1 정도 잡는데 3대 1로 떨어진 거 아까 보셨잖아요. 실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수능을 꾸준히 한다라고 하는 부분 플러스 논술에 그 중에 10분의 1을 투자했는데 원서는 수능 정시보다 2배를 더 쓴다라고 생각하면 가성비가 엄청 좋은 거고 그리고 확통과 기하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확통과 기하는 많이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애는 안 하는데 내가 이만큼 하면요.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른 애는 0인데 나는 한 개 갖고 있으면 내가 걔보다 무한히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만 공부를 시킬 겁니다. 많이 하지 않고 그만큼만 공부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화통과 기하를 모의논술이 6월, 7월이잖아요. 6월, 7월 전에 조금씩 해둬야 모의논술을 봤을 때 내가 효과가 좀 있구나 라고 하는 거고 점수 실제로 학교에서 그 채점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그 채점 받아보면 그래도 좀 효과가 있었네라고 좀 느끼게 되고 훨씬 그 애들한테 공부하는 맛을 느끼게 돼서 그런 일정을 할 거고 여기는 사실은 시간이 좀 되면 본인들한테 질문 받는 시간을 갖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문제만 내용만 좀 읽어보면요 논술에 대한 거에
내신이 중요하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요. 논술에 수능으로 선발한다. 라고 하는데 가끔가다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논술 못 썼는데 수능 점수가 좋아서 합격한 애가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논술 만점자도 아니 수능 만점자도 논술로 못 떨어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떨어지기 간절히 기부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져요. 공부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수학과 수리 논술은 병행하기 힘들다. 왜 어려우니까 뭐 이러는데 실제로 이 병행이 뭐냐면 논술은 상대적인 거예요. 수학 공부는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은 누구나 다 해요. 5등급도 하고요. 1등급도 합니다. 근데 논술은요. 안 하는 저러고요. 나는 5시간 해요. 그 격차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달 하면 격차를 못 느끼는데 6개월 하면 그 격차를 느끼기 시작하고 1년 하면 이건 뭐 고나 안 합니다. 물론 원산한다면 제가 다 해줍니다. 나중에 논술 하게 됐을 때. 그래서 그 상대적인 차이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가면 선수층이 얇다.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대치동 가면 논술 많이 할 것 같죠. 대치동 논술 그냥 허수 몇 명 있고 넣었다 뺐다를 반복해서 애들이 많은 거지 실제로 꾸준히 하는 애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논술 뭐 경쟁률이 높다. 50대 1에서 안 된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고 논술은 전체 정원의 3.3% 높다. 이게 저런 것들도 약간의 허수인데요. 뭐냐면 서울에서 상위 학교들은 전체를 다 한 11% 정도 돼요. 논술로 뽑는 포션이 왜 근데 3.3%라고 하냐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3.3%니까 엄청 적은 것 같지만 실제로 적은 거 아닙니다. 서울권에서 11%를 뽑는 게 나한테는 100%일 수도 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수시 전부 다 하거든요. 그게. 네. 근데 생각보다 준비를 좀 하면 합격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논술 준비하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했는데 6논술은 지원할 수밖에라고 하는 게 이게 현실인 것도 약간은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모의고사 1등급도 내신이 2등급 이하면 6논술일 수도라고 하는 게 저게 현실이잖아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왜냐면 3년 동안 노력을 해서 받은 점수로 대학을 갈 수 없다라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플랜 B예요. 플랜 B가 플랜 A가 돼서 되고요. 논술로 합격을 하면 애들이 정시로 대학에 가는 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정시로 쓸 수 없는 대학은 논술로 합격했기 때문에 어차피 정시로 쓸 수 있는 대학은 시험 보러 안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로 갈 수 없는 대학은 대박이 나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런 기회를 여러분 우리가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논술로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 얼굴 무슨 젊은 때 사진이라고 하라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설명할 건 다 했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나중에 저희 스테이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